시신의 입 안에 은비녀를 넣었습니다. 잠시 후 꺼내보니 은이 시커멓게 변해 있었거든요. 곡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밝혀낸 사람, 현대 과학수사관이 아닙니다. 200년도 더 전 조선시대 한 관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남긴 기록에는 지금 봐도 소름 끼치는 수사기법 3가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약용, 맞습니다. 그 다산 정약용이에요. 실학자, 목민심서를 쓴 그 양반이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우리가 잘 모르는 얼굴이 하나 더 있다면요. 바로 조선 최초의 과학수사관이었습니다. 정약용은 흠흠신서라는 책을 썼어요. 쉽게 말해서 조선판 법의학 매뉴얼입니다. 살인사건이 터졌을 때 시신을 어떻게 검사하고 증거를 어떻게 읽고 진범을 어떻게 찾는지 적어놓은 책이에요. 자, 이 책에 어떤 내용이 있길래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 회자되는 걸까요? 첫 번째, 은비녀 독살 감별법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독살 의혹이 생기면 시신의 목구멍에 은비녀를 넣었어요. 왜냐하면 비상이라는 독에는 황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은이황과 만나면 검게 변합니다. 이건 현대화학에서도 확인된 반응이에요. 그런데 정약용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갔어요. 이 방법의 한계까지 기록한 겁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면 반응이 안 나올 수 있다. 다른 물질에도 반응할 수 있다. 단순히 방법만 쓴 게 아니라 오류 가능성까지 적어둔 거죠. 이거 완전히 현대 과학수사의 사고방식 아닌가요? 두 번째, 식초 검시법입니다. 이건 진짜 소름 돋는 방법인데요. 누군가 맞아서 죽었는데 겉으로는 상처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멍자국이 사라지니까요. 이때 정약용이 쓴 방법이 뭐냐면 시신에 식초를 바르고 햇빛에 비추는 겁니다. 그러면 피부 아래 숨어있던 뇌출혈 흔적이 다시 드러나요. 놀랍지 않나요? 현대 법의학에서도 자외선으로 비슷한 검사를 하거든요. 200년 전에 햇빛과 식초로 같은 원리를 구현한 겁니다. 이 방법 덕분에 자연사로 처리될 뻔한 사건이 타살로 뒤집어진 경우가 흠흠신서에 여러 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익사 위장 살인 감별법입니다. 물에 빠져 죽은 사람과 죽인 다음 물에 던진 사람, 이 둘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정약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진짜 익사한 사람은 뱃속에 물이 가득 차 있고 손에 모래나 풀을 움켜쥐고 있다. 살아있을 때 발버둥 치면서 잡은 거니까요. 반면에 죽은 뒤 물에 빠뜨린 시신은 뱃속에 물이 적고 손이 비어 있다. 이미 죽은 사람은 물을 삼키지도 무언가를 움켜쥐지도 못하니까요. 이 기준, 현대 법의학 교과서와 거의 일치합니다. 소름 끼치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약용이 이 책을 왜 썼느냐는 거예요. 당시 조선의 지방 수령들은 법의학 지식이 전혀 없었어요. 시신 검사도 제대로 못하고 고문으로 자백만 받아냈거든요.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는 사람이 수두룩했습니다. 정약용은 18년 유배 생활 중에 이 현실을 바꾸고 싶었던 겁니다. 삼가고 또 삼가라. 사람의 죽음 앞에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증거가 말하게 하라. 이게 흠흠신서의 핵심 철학이에요. 여러분,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만약 정약용이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국과수 최고의 법의관이 됐을 겁니다. 어쩌면 범죄 프로파일러가 됐을 수도 있어요. 흠신서에는 범행 동기 분석이나 용의자 심리 파악법까지 담겨 있으니까요. 200년 전 조선에는 이미 과학수사의 씨앗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걸 알아본 사람이 딱 한 명이었을 뿐이에요. 정약용이라는 이름, 실학자로만 기억하기엔 너무 아깝지 않나요?